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년 국정운영의 화두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꼽았는데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다 보셨죠? 네네. 네,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됐던 내용 한 분만 두 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행 비대위원은요. 우리가 이제 복합 경제 위기에 이제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3대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 대한민국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건데 네. 이런 마련에서 그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전체적으로의 내용이 좀 다소 추상적이긴 했는데요. 네, 그중에 네. 가장 눈에 띈 게 이제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전체 뭐 사회 문제든 경제적이든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와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신년사에서는 통합이라든가 협치 또 국민들의 협조 뭐 사회 전 부분이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노동, 노조를 찍어서 적대하는 듯한 개혁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 신년의 어떤 메시지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주의를 꼽았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아직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사 관계는 이제 자율적이어야 되죠. 법은 근로관계 3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받으니까요. 그 현장에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단체 협약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예. 근데 갈등이 발생되는 때에는 뭐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건 맞습니다만 굳이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로 노조에 대한 어떤 적대적 그 입장을 좀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고 관치죠. 자율적이어야 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네. 그 개혁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한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노사 현장에서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명 비대위원께서는요. 네. 대통령의 언급한 내용 중에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서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차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것이 기억나세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6.29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의 욕구가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사측에 좀 더 많은 권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후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한 이후로 노측의 권리들이 계속 증진이 되어 왔었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사실 노사 간의 균형이 깨지다시피 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중적 노동 구조가 지금 고강도 긴축을 해야 되는 또 글로벌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보세요.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노와 사 간에 아주 공평한 기회를 줘야지 돼요. 사측으로 말하면 노동을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사지 않을 권리를 줘야지 돼요. 또 노측의 입장에서 보면,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살 권리, 사지 않을 권리. 노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 노동을 팔 권리, 내 노동을 팔지 않을 권리가 같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지금 기업이 노동을 살 수 있는 권리, 사지 않을 권리가 거의 막혀버렸어요. 이것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경직, 즉 그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예를 들자면 불법 파업은 말씀하셨듯이 합법이에요. 그렇죠. 노동자의 기본권이죠. 기본권이죠. 불법 파업을 하면서 대체 인력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 불균형한
불균형한 이 노동 시장이 네. 되어서 이건 어차피 고쳐야 되는 것을 왜 못 고쳤냐? 예.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특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은 사실 민주노동당의 그 민주노총의 마치 지회처럼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이제는 사실 경제 살리기 위해 여야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마련에서 좀 균형된 그런 구조를 갖게 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김행 비대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노사는 원래 자율적인 그렇죠. 자율적으로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이게 지나치게 관치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것을 좀 우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게 관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게 이제 예. 지난 정부까지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을 했죠. 예를 들자면 화물연대 이번에 파업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가 그 사는 쪽 예. 사측과 노동자 간의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기본적인 근로소득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자 안전 보세요. 문제요? 네, 안전 예. 문제 말씀드리면 예. 자 이런 식의 개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식의 개입이 사실 사측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노사가 이제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관치는 이번 정부에서 관치는 예. 지난 정부까지의 불균형된 관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여줘야지. 예. 그럼 지난 정권까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냐? 그것이 아니라 네. 노측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그런 쪽으로 관치 개입이 있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단계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연공제, 호봉제 대신에 지금 뭐 성과주의를 중시하고 또 뭐 근로시간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이게 사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네. 그 노동 그 계에서 네. 반대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현대적 어떤 노동의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 물론 그 노동 성과급제 같은 게 유럽에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만 네. 우리하고 환경이 틀리죠. 노동 시간이 일단 현저하게 적고요. 예. 기본 임금이 또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성과급제로 개편을 해도 실제 실질 임금이 보장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비례 실질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성과급제로 한다고 하면 네.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실제 노동 임금 상승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 국민적 여론조사에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죠. 52시간에서 이번에 일몰되는 법조차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이거를 주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습니다. 물론 산업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 예. 어찌됐든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게 이 전체적 사회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 개혁안 자체가 예. 최근에 어떤 국제적 경향과도 맞지도 않고 우리 노동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예. 그 결과 실제 노동 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노동 현장에서 반대 심할 뿐더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운 방안입니다. 네. 네. 노동계 현안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예. 네. 이번에는 연금 분야도 좀 살펴보죠. 사실 뭐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마다 연금 개혁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저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네. 즉 MZ세대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젊은 노동층이.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임금을 규제하고 있다. 예. 능력에 맞게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거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 당으로 어떤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30인 미만의 사업장들 8시간 추가 근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도산이다. 네. 이거 하나만은 좀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대기업 노조와
30인 미만의 노조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근로시장의 적응이. 예를 들자면 지금 24시간 편의점 최저임금제 적용하고 나서 그냥 주인들이 나와서 24시간 편의점 운영하다가 그것도 못해서 밤에는 다 닫아요. 임금 지불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 그거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연금과 개혁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미 연금을 개혁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내고 덜 받아라. 네. 누가 좋겠어요. 그거 싫거든요. 이것을 표를 이식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연금을 보자면 2039년에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진짜 저출산, 고령화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인구 절벽, 출산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지난 정권에만 해도 우리가 1,000조의 국가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거 미래 세대가 갚아야 돼요.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라고 하는 그분들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멀지 않은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빚은 전부 다 우리 미래 세대, 그것도 먼 미래 세대가 아니에요. 불과 10년 후에 닥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사활을 건 그런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연금 같은 말씀드리고 경우에는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걱정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연금 개혁하겠다라고 했지만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면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건 당연히 고무적이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방향,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있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입니다. 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죠. 이게 딱 들으면 참 동의하기가 어렵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 더 내고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이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을 지금 재정만 보면 지금 말씀대로 55년 그 고갈이 맞는데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 시기만 한 20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려면 재정 설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재정만 갖고 접근하면 시기만 늦출 뿐이지 실제 개혁의 어떤 목표나 이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입장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면 이제 그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같이 설계할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쨌든 민주당 당연히 개혁해야 되고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매 정부 초기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또 이게 선거철 다가오면 이게 후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신년사에서 경제가 11번이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협치라던가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이 대통령 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왜 발생했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묻고 있고요. 유가족에는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몇 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했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이 통합하고 또 이런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좀 이후라도 꼭 신년사에 담지 않았던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 있게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 오늘 그 유가족들 1월 1일을 그 이태원 현장에서 맞았습니다. 네. 한번 좀 찾아뵙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행 비대위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태원 참사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럼요. 네. 과거 정부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10년사의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불과 얼마 전에도 이렇게 터널에서 5분이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예.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터널에서 불난 화재 사건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태원 참사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죠. 예. 다만 이제 이번에는 신년 담화문이라는 것은 그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 설명의 예. 성격이 더 큽니다. 예, 예. 아마 이것은 이제 이태원 참사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표명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우리가 글로벌 그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공동으로 처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GDP의 47%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뭐 연금 뭐 이런 것도 개혁해야지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은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무역 적자가 500억이 뭐 500억이 넘는다 뭐 이렇게 500억 지금 불이요? 예. 네, 500억 불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있고요. 임금은 오르고 있고 또 달러는 1,300원대에 네. 의해서 떨어지지 네. 않고 있고 외화는 부족하고 수출은 막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뭐 초부자 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수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산업 부분에 우리가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절세해주자 이런 것도 통과가 못 되고 사실 상당히 암담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그 지금 어려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요 다 인기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저거를 운영을 하면은 바로 1년 4개월 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개혁이 여야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협조해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신년사 관련해서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도어 스태핑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우리 기자들이 많이 바랬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기자회견 질문 답변 받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은 뭐 MBC가 아직 적정한 수준의 사과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뭐 앞으로 향후 사실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과 잘 아시다시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기자를 통하지 않고도. 네. 물론 기자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MBC에 적절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뿐이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그 국민적 이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MBC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MBC 기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뭐 어느 정도 고려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원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역대 그 취임 첫해 그 다음에 신년사에서 기자회견을 안 한 적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야 갈지를 집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는 당연히 그 포괄적 방향을 설명하고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했던 거고요. 제가 서두에 다소 추상적이었다. 노동개혁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내용 방향은 알겠는데 이걸 듣는 국민들께서 그럼 경제나 수출 이런 게 안정화되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하거든요. 신년사라는 게 보통 한 10분 예. 뭐 길지 않으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오갈 수 있었는데 그 네. 신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다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 이제 각자 해석하니까 실제 정부의 의지 중에는 몇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뭐 예. 3대 개혁을 하겠다. 네. 수출을 지향하겠다는데 수출 지향 전략도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수출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수출을 뭐 경제 어떤 뭐 성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의 입장 역시 또 들어봤고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이슈가 좀 더 있어서 네, 더 네.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아니 이제 예. 그 구체적인 것은 매번 네, 네. 정부 부처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네.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좀 네, 그럼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신년사에 앞서서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연하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요.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런 내용들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운 겨울, 못난 모습 이런 표현들이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바로 직전 대통령이니까 국민에 대해서 인사드리는 것이고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냥 표현하신 거고 네. 그리고 당부와 격려, 국민에 대한 위안 이런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오히려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도둑이 재발절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뭐 평상 통상적인 정도의 어떤 신년 인사를 가지고 자꾸 네. 대통령을 정책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 연하장에서는 정책 의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김행 비대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 연하장 내용 읽어보셨어요? 네네. 예, 그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 네, 이게 퇴임사예요? 예, 그렇죠. 그러셨죠. 근데 예, 참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은 네, 퇴임하시자마자 그냥 온갖 럽스터, 인스타, 뭐 인스타그램, 네, 뭐 모든 걸 다 시시골골 올리시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점잖지 못하다. 네.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뿐이 없어요. 그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 예. 못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라고 뿐이 해석할 수가 없죠. 이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훈수를 두듯이 또 네.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러신 적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바로 네. 그 저급한 훈수는 그만두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예. 예, 그 네, 정말 예. 나무 네. 논평도 있고 아,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보기보다 음. 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라든가 이분들 하시는 말씀 보면 네, 실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어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그 예외 수사 영역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그러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설사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한테 그 못난 모습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분명한 것은 점잖지 못하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죠. 네.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종료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연장하자는 입장이죠. 뭐 실제 기간도 절반밖에 원래 예정했던 기간에서 절반밖에 못했고요. 2차 업무 보고도 파행됐습니다. 지금 네. 사건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자가
누가 있는지 필요하면 어떤 형사적 조치까지 취해야 되고요. 대책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 며칠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임시국회 열어서 연장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일단 연장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대개 이제 통상적으로 1월 달하고 7월 달은 국회가 쉬죠. 예, 예.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행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 그렇죠. 그런 이 아니냐, 의심을 이렇게 지금 사기에 지적하고 너무 계신 충분하죠. 예컨대 이제 1월 8일 날 이태원 국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2차 국조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수기를 거쳐서 2월 달에 해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월 달 국회 여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1일에서 13일 그 사이에 뭐 그 본인께서 뭐 잘하면 뭐 수사에 협조하시겠다고 하니까 검찰 글쎄 출석할 수 모르겠어요. 있고 조율하고 있다라고 네네, 했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뭐 체포 동의안을 바로 국회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국회가 열려 있으면 예. 그 과정 중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찰에 출석하셔도 네. 이것이 정쟁화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은해서 우려를 표하고 예. 1월에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예. 말라고 하는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1월 임시국회가 통상적으로는 잘 안 열리죠. 12월 임시국회 때 치열하게 하고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월 한 10일까지 연장해서 한번 임시국회 하고 그렇죠. 끝내는데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1월 7월도 국회를 열어야 된다, 상시국회가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열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법안에 대한 합의도 안 됐고요. 지금 네. 그분들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그 근로시간 네, 연장권이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일단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장해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안전 현안 문제. 논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현안 법률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뭐 관행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까지 협의를 하면서 기다리자 이럴 수 있는 문제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중에 김정은 위원장 어제 그 노동위원장 그 메시지를 보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소형 핵전술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세적인 공격적인 그 전략을 직접 표명했고요. 네. 안보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안도 많고 그렇습니다. 안보도 지금 위기고. 예.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아니냐. 1월 안에 네. 체포 동의안이 온다는 어떤 일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지금 다 소명이 됐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나요? 그런 검찰의 어떤 검찰발 뉴스만 있을 뿐이지 실제 대장동이든 성남 FC든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이라든가 공모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건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이 있을 뿐이지 예. 이 단기간에 지금 이제 1차 출석을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과 며칠 만에 구속의 필요성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일정을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굳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국회를 연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해석이고 이 부분을 계속 정치로 끌고 오기 위한 여당의 입장인 것이지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국회를 소집하자는 건 아닌 것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관련 뭐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자 중에 뭐 구속된 성남시 관련자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소환 그러니까 네. 검찰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이죠. 내일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예방하는 거죠. 예. 그 전직 대통령 이제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행희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지금 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이 내건 공약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대폭 축소하고 체포 동의안을 받지 이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난해 대선 했죠. 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공약이죠. 예. 그때.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무노동 부임금 그 원칙 지키겠다. 네. 두 가지 다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됐죠. 예. 이것이 지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한 공약인데
이번 국회 들어서 이 체포 동의안 문제는 사실 굉장히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이번 국회 들어서부터 한 번도 이것이 부결된 적이 없어요. 지난 세 노웅래 번은. 의원 건은 이제 부결이 됐죠. 네, 예. 부결됐는데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러면 국회를 뭐 그렇게 여신다고 하면 혹시 만에 하나 체포 동의안이 그냥 검찰이 쓱 뭐 필요하면 내는 거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혐의에 대한 설명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정정한 법 집행 구조이니까 그렇다면 임시 국회 회기 연장 상시 국회를 하셔도 좋으니까 네. 체포 동의안이 혹시 제출이 되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응해 네. 주시면 검찰 수사에 응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그것을 확답하시면 당신이 대선 때 공약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은 이제 새 인사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권양수 여사도 예방하는 거죠. 예, 뭐 통상 새해 다 그렇게 예. 인사 지도부가 드리러 가죠. 예, 예. 예, 뭐 그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 극복한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뭐 이부 찾고 민주당이 계승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민주당이 어떤 약속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연초구에서 간단하게 두 분께 덕담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자, 먼저 김행 비대위원. 예.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예.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국회 협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야당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기현 부위원님. 예, 당연하고요. 경제 예. 안보 또 국민의 이해 관련해서는 야당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같이 해야 되죠. 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지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좀 국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에는 정말 달라진 정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